좋아요, 구독.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전화 연결 이어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스튜디오에서만 좀 뵙다가 전화 연결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데 시장 지금 함께 봐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각 0.20%, 코스닥도 비슷한 0.21% 정도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 1,986조 8천억 대비 외국인의 보유 주식은 606조 2천억으로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최저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약 30.5%인데요. 역시나 안전자산 달러 강세로 원화가 약세를 이루고 있고 한미 기준 금리 역전에 따라 외국인의 매력도는 하락했지만 외국인이 8월 달 들어서 1조 8천억을 순매수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여전히 10조 6천억이지만 10조 6천억 매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은 지금 2조 5천억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6월 말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추정치가 8.1%에서 현재 7.5%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업들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CPI가 하락했지만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상승은 여전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 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여전히 계속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 에너지 주가의 강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3.74%로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 연 3.1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순매수 24조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동기 71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코스피의 순매수 기조는 감소된 반면에 채권은 9조 5,474억을 순매수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거래 융자가 7일 기준으로 17조 5천억까지 빠졌다가 연중 최저를 기록한 다음에 19조 2,100억까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 반등세로 코스피 12개월 PER은 10배 수준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고 PBR도 0.9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평균 수익률 6.5%로 2차전지, 조선, 방산주가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살펴봐야 될 것은 방산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엮이면서 지난달 폴란드 정부가 10조 규모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고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환경 변화로 국가별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가 세계 방산 수출 5위권 진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장갑차, 전차 등의 수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국들이 군사력 강화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6일 한국 부동산 250만 가구 새 공급 대책 발표를 예정돼 있고 17일은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 그다음에 OECD 고용 보고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18일은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네, 시장의 주요한 이슈와 더불어서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네, 원익 QN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QNC는 커츠의 83%, 세정의 16% 차지하고 있고 커츠 관련돼서는 글로벌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커츠 같은 경우는 비포마켓과 애플마켓으로 나뉘는데 장비사에 납품하는 게 비포마켓으로 마진이 좋습니다. 지금 원익 QNC는 도쿄 일렉트론의 한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는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장비 입고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판매가 부진했지만 이 커츠 관련돼서 3분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팅 사업도 본격화되면서 세정 사업부까지 실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회사 모멘티브가 커츠 원자료를 매입액을 1,700억까지 늘리면서 그 원재료 관련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츠 업계 내에서는 가장 고객사와 품목 다변화가 가장 견조하게 실적 성장과 이루면서 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고객사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그 소위 말하는 방막, 초방막, 산화막, 절연막, 유전막 등의 그
방막을 쌓는 그 확산 공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950억, 약 1,000억 가까이 캐파 투자하면서 비메모리 쪽으로 매출 다변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 유사 동종 기업인 TCK가 밸류에이션이 14배, 하나 머티리얼즈가 10배 수준인데 만약 동사는 8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매출액은 7,000억, 영업이익은 1,200억으로 PER 8배 수준인데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매수가 23,500원에서 25,000원, 현재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이 나온 선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 목표가는 31,500원, 손절선은 23,000원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익 QNC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지금 현재 2.52%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목표가는 3만 원 이상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손절선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원익 형제 중에서 원익 QNC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시장 관련돼서 또 두 번째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2차 전지 양극재에 관해서 저는 최근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전해질 관련된 업체입니다. 첨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 소재가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3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역시 원자재 단에서 그 LiPF6 그러니까 6보라 인산 리튬의 LiPF6 6보라 인산 리튬이 70%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중국 매출이 전액 관련된 중국 전액 업체들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원재료 구매가 거의 없어서 6보라 인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보라 인산 리튬 가격이 7월부터 계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7, 8월에 연속적으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톤당 26만 위안까지 회복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 P전해질보다는 F전해질 같은 경우는 테슬라 4680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F전해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6보라 인산 리튬이 가격이 회복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첨가제 관련돼서 수명과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VC와 FEC가 이 부분 또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중국 땅에서 매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2차 전지 캐파 정상화로 리튬 출하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외에도 중국의 1, 2등 업체인 BYD와 CATL의 OEM 업체들의 첨보 제품의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첨보 역시도 캐파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3,500톤에서 2026년 말 3.7만 톤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캐파는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주가에 빠지는 원인이 됐던 이 LiPF6 6보라 인산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저렴한 기초 원료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6보라 인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주가 하락의 우려는 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F 전해질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캐파를 2배 이상씩 늘리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첨보 또한 기관에서 지금 10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 3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첨보 같은 경우는 손절선은 짧게 23만 원, 매수가는 23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첨보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방한 이후에 국회에서 코로나 국제공조 연설을 하겠다라는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SK는 장 초반에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을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이 이슈 이외에도 최근 강세를 좀 띄지 않았습니까? 저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네, 제약바이오는 9월 달에 큰 학회가 있고요. 암 관련 학회가 있어서 그에 관련된 이슈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는 매출과 이익단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그 CDMO 관련된 그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일반 의약품 쪽에서 매출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 아니면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그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들, 그리고 해외에서 임상 관련돼서 일상보다는 이상이나 삼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단에서 숫자가 찍히는 회사로 철저하게 선별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최소한 3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소위 말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의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그 반도체 관련된 업종 중에 매출과 이익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미디어 콘텐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디어 콘텐츠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